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3만 6,28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049명, 완치 407만 6,541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리 관광이 재개되면서 발리 공항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며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보험 혜택이 최대 10억 루피아에 달하는 보험을 들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본국에서 가입하기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발리 공항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준비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은 두 가지가 있으며 보험료는 80만 루피아와 100만 루피아입니다. 해당 보험의 최대 혜택은 16억에서 20억 루피아이며 유효기간은 30일에서 60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도네시아로 지원하였으며 이번이 2차 지원입니다. 1차는 지난 7월에 총 216만 1240회 분량의 백신을 지원하였고 이번에 이루어진 2차는 총 199만 910회 분량의 백신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 같은 협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인도네시아와 일본 국민의 긴밀한 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4월 25일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국 공적 접종에 쓰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미 구매 계약이 이루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코백스를 통해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백신 외교를 진행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0만 회분을 이란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1억 8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총 2억 826만 명을 접종 목표치로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는 약 5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300만 명입니다.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하루 200만 회 접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9월 달에는 4일 동안 200만 회 이상 접종이 이뤄졌고 10월 달에는 2일 동안 200만 회를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1년 말까지 코로나 예방접종 횟수는 3억 회가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접종 목표치의 80.5%인 1억 6,800만 명이 1차 접종, 1억 2,200만 명이 2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월 달 이후에는 접종률이 낮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을 중점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중부 자카르타 경찰청과 함께 서부 증카랭 지역의 한 상점을 급습하여 수십 명의 사람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번에 급습한 곳은 불법 대출을 일삼는 업체이며 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안 된 사채업체입니다. 직원은 모두 56명으로 전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카랭 지역뿐만 아니라 땅그랑 지역의 불법 대출 회사도 급습하여 대표와 직원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최근 대출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경찰은 불법 대출 회사 대표들뿐만 아니라 작은 회수 직원들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심 직원들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인 추심 활동을 지속한 정황이 있으며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올해만 4건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2019년에 250만 루피아의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00만 루피아를 갚으라고 추심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불법 대출 회사들은 불법 대출과 관련된 범죄 혐의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때 사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파악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4,874개의 온라인 불법 대출 계좌를 폐쇄하였고 이 중 올해 폐쇄된 건수는 1,856건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그룹이 인도네시아 기업 에라자야 그룹과 함께 합작법인 에라보가 파티세린도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라자야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애플, 삼성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입 판매업을 중심으로 마켓, 레스토랑, 화장품 등
소매 유통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SPC그룹과 에라자야그룹은 합작법인을 통해 오는 11월 자카르타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발리, 수라바야, 메단 등 주요 도시의 매장을 출점할 예정입니다. 에라자야그룹의 대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인도네시아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파리바게뜨의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에 에라자야그룹의 인프라, 운영 노하우와 만나 인도네시아 최고의 베이커리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담당자는 인도네시아는 명실상부한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외식 베이커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 기존 진출국과 더불어 동남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C그룹은 현재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해외에서 총 43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7번째 진출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중단하고 205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중단하며 2060년 이후에는 전기차 생산만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니켈 광석이 많은 인도네시아로서는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이윤이 높아지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생산은 필요합니다. 이에 전기차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과제이며 민간 사업체들도 이에 따라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총 611대이며 하이브리드 차는 1771대입니다. 내연기관에 비해 판매된 비율은 현저히 낮지만 무역부 장관은 2025년까지 전기차 총 판매량을 4천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판매된 전기차 중 현대 전기차는 총 542대이며 이 중 코나가 315대, 아이오닉이 227대입니다. 일본 전기차는 총 67대를 판매하였으며 렉서스, 닛산, 도요타에서 골고루 판매되었습니다. 반면 판매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BMW사의 i3는 단 2대만 판매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 전기차 분야 판매 1위의 기록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5일 호주, 미국, 영국 간 3자 안보 협정 오커스를 통해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중국 군사력의 증대와 영토 분쟁을 이유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해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8척을 구매 건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의 방위조약 동맹국인 필리핀은 오커스의 결정을 지지하였지만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커스의 결정이 동남아 지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번 핵추진 잠수함 거래 금액은 세계 무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조 달러의 규모이기에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핵확산 금지 조약으로 인해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인도 등 6개 국가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는 핵추진 원자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해야 하는데 해당 연료는 핵미사일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25kg인데 이번 결정으로 호주는 잠수함 8대에 들어갈 고농축 우라늄 최소 3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호주군의 군사기밀로 분류된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보고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신뢰성 있게 보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전, 옥천, 보은, 금산에 약 24,000톤의 천연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으며 1970년대 소형 핵탄두 설계를 마쳤고 2000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0.2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자카르타의 한 카페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기사회생했습니다. 카페 매장 일부를 오징어 게임 체험장으로 바꾸면서 매출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해당 카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업주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진행 요원으로 분장하고 손님들을 게임 장소에 안내하고 서빙을 하며 손님들은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한국 놀이를 체험하며 스릴을 만끽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매장을 오징어 게임 체험장으로 꾸민 후
매출이 3배 증가했으며 매일 200명이 넘는 손님이 매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를 방문한 손님은 오징어 게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스릴은 만끽할 수 있었다며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매장을 오징어 게임 체험장으로 바꾼 뒤 곧바로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님들은 달고나 코너를 가장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징어 테마 카페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의 한 빵집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선보이는 등 세계적인 한류 돌풍이 불고 있으며 미국 경제 전문 채널 블룸버그 통신은 오징어 게임이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오지 못한 인도네시아인 수백 명이 자카르타의 노동부 첨사 앞에서 한국행을 도와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배치를 대부분 중단했고 현재 한국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은 5,700여 명에 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배치를 중단한 사유는 선원으로 취업한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입국 후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1,000명 안팎을 오가자 한국 취업을 기다리던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 보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자 우리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면담하는 등 인력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정부 약정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5에서 7,000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총 9만 명이 한국에서 일하였고 6만여 명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으며 현재 3만 명이 한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